이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4월 5일) 수요일 제324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 이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세월호 참사 9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유가족과 함께 해온 4.16 해외연대에서 이렇게 함께 활동하고 계신 유 작가님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작가님, 4.16 해외연대는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태반님, 김 사장님, 해외연대하고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많이, 아시겠지만, 4.16 해외연대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2014년부터 국내에 포함해가지고, 그때 많은 시민들이 먼저 아파하고 분노하면서, 저 길거리에 나와서 추모하고, 시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해외 조직입니다.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훨씬 더 커지고 확대가 됐죠. 그래서 그때 해외 70여 개 도시에서 이렇게 동시자발적으로 시위를 할 때 그때 이제 해외 연대가 거기서 이제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그리고 태화님 잘 아시겠지만 직접 가셔가지고 2017년에는 서울 포럼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주최하셔가지고 서울 포럼에서 40여 분 정도로 나와 있던데 그 정도 됐죠. 거기서 조금 더 오셨어요. 또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많이 인원이 많았을 때 같아요. 해외연대. 그 이후에 이제 2018년 되고 2019년 되면서 촛불 정부도 출범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 해외 연대 분들도 그 각 지역에서 아무래도 그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줄었죠, 인원이. 그 지역도 좀 줄고, 거기에다가 스프링하고 쇠사평이 또 이제 각각 단체, 해외 단체 해서 세 개 단체로 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같이 하자 그런 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최근에는 스프링과 행사도 몇 번 했었고요. 네. 그리고 요번 그 9주기 추모회도 그런 단체들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4.16 해외연대에서는 어떤 일을 해왔나요? 네, 벌써 이제 9주기니까 하루에 동안 해왔는데, 그 전에 또 여기 해외연대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소개를 또 해주셨으니까, 저는 주로 최근에 그 활동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그 2월 달에 세월호 가족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동안 진상규명된 게 얼마나 됐는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분들이 견디어오신 그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걸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 미팅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행사를 가졌고요. 이때 이제 스프링과 같이 했고, 작년 12월에는 이태원 참사 50일에 맞춰서 온라인 추모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태관님도 보이시네요. 네. 예, 예. 이때 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나오시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 나오시고, 우리 이태원 참사 시민 대책회의 관계자분들 나오셔가지고 그 아픔을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아이들 생일 달력을 4.16 연대에서 분배하고 있는데요. 국내외로 우리 해외연대가 이제 해외에서 그 필요한 주문을 받아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달력은 올해 달력이고요. 지난 10월에는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 사참위가 9월에 종료돼서 최종 그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관들을 모시고 대담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고 또 얼만큼 진상규명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김관홍 잠수사가 이제 아이들 구하느라고 여러 번 수많이 잠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고통을 못 이기시고 이제 세상을 떠셨잖아요. 네. 그래서 육주기 추모회를 고쿠노 감독님이 만드신 로그북이라는 영화 상영과 함께 했어요. 예,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고쿠노 감독님이 잠수사분들하고 같이 다큐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과 그 잠수사분들의 생전 정신 뭐 이런 거를 그 다큐에 담아가지고 우리 같이 보고 또 그 이후에 고쿠노 감독님 대답을 나눴는데 마음도 아프고 감동도 많았고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행복항과 목포신항에 이렇게 현수막을 거는데 해외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분포하고 그게 필요한 비용하고 이제 그쪽 사회위원회에다 보내면은 그쪽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을 만든 다음에 목포신항하고 팽목항에다가 걸었죠.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수십 개 되는데 뭐 이거 다 담을 수는 없고 아무튼 이렇게 잘 보이라고 몇 개만 이렇게 골라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한 달 동안에는 서울 신사동 홍천 빌딩에 전광판 송출을 했어요. 이렇게 8년 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그때 뭐 지하철 광고도 하려고 했었는데 말 같지 않은 이유로 그쪽에서 불허를 하는 바람에 특히 이제 3월 달에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급격히 이런 지하철 공사나 이런 죽은 공무원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허가가 안 납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이런 일도 해왔고요. 세월호 기억 공간이 서울에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전주 그 세월호 분향소 기억 공간이 있는데 이게 그 보수 사람들한테 아주 눈에 가시였어요. 특히 최근에. 그래서 이걸 철거한다고 계속 협박하고 나 철거는 안 됐지만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예, 그 추운 겨울에 전기를 끊어서 좀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우리 해외연대에서 항의자료도 넣고 팩스도 넣고 이메일도 넣고 그런 활동도 해왔습니다. 예, 뭐 최근에 활동이 이렇습니다. 예. 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꾸준히 계속 해왔는데요.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등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나요? 그 유가족 분들에 따르면 진상규명이 된 게 거의 없고요. 책임자 중에 처벌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진짜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들은 하나도 처벌이 안 됐고 좀 지엽적으로 책임이 우치해 있지 않은 해경에 어떤 한두 분만 처벌이 됐고 나머지는 처벌이 됐다고 해도 바로 풀려나고 실질적으로 처벌된 건 거의 없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는 늦었는지 이런 것들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정확하게는. 그렇죠. 지금 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침몰 원인 그리고 구조를 방기하거나 방해를 했잖아요. 네. 예, 왜 그랬는지, 이게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를 방해하거나 방기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예, 거기에다가 왜 진실을 규명하는 거를 그렇게 긋고 억눌렀는지, 그런 조사를 국민의 영혼대로 조사위도 구성되고 그랬는데, 왜 지배 세력, 실권 세력, 그 사람들은 긋고 그거를 진실을 억눌러 왔는지, 그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뭐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춘, 뭐 그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억눌러 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거의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그 법정에서 다 무죄로 판결나고 이랬죠. 예, 그리고 왜 침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이제 거의 기술적인 문제로
집중이 됐어요. 여기 조사관들이 보고에 따르면, 그 사점이 보고에 따르면, 인적 부분이까지 나와야지 그 조사가 다 되는 건데, 인적 부분은 거의 안 나왔고, 책임자가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당연히 예, 있죠. 예. 인재니까 분명히 있다고요. 그 그렇죠. 사람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기술적인 문제조차도 지금 뭐 내인설, 외인설 해서 내인설 같으면은 배의 어떤 기계적 결함으로 침몰을 했느냐 뭐 이런 쪽이고요. 외인설 같으면은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게 뭐 어떤 암초가 됐든, 근데 암초는 없대요 그 지역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잠수함이 됐든. 근데 그렇게 가능성만 열어두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그 전에 거는 많이 그 신문에 나왔죠. 이게 과적이나 규제 완화 네, 때문에 네, 네. 맞아요. 퇴선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사용해야 되는데 20년이라서, 근데 19년짜리를 들여와가지고 30년까지 쓸 수 있도록 그 이제 규제 완화 때문에 노후된 그 선박을 운행하면서 최대 적재량의 두세 배를 넘는 그렇게 많이 싣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제대로 안 됐죠. 음. 음. 아휴, 참. 그러면은 앞으로 4.16 해외 연대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진실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죄가를 물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거에 뭐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계속 노력해갈 거고요. 더군다나 그 무태서 일어난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세월호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이태원 네. 참사, 이게 벌어졌으니까 참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또 가슴이 아프죠. 우리 이제 함께하는 시민들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에 대한 제대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는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국가가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시민사회가 나서서 해왔는데 참 무력하구나, 이런 무력감도 많이 들고 분노도 들고.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가 안 한다고 하면 좀 바른 국가를 세우든지,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 시민사회라도 계속 해야 되니까 어떤 그러한 어떤 의무감 같은 거를 다 갖고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네, 해외 네. 내에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자, 이 일을 해오시면서요, 우리 유 작가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이 있나요? 사회의 아픔, 그에 따른 분노, 이런 거를 함께 해온 시간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개선하는 게 국가의 임무인데, 그 일을 행하라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가 다 그러니까요. 행개쳐 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시민사회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의무감에서 이렇게 해왔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해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타적이고 심성이 고우신 분들이 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고맙고 어떤 일종의 행복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랑 네. 같이 일하는 게. 그리고 뭐 해연이 주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해 주신 그런 시민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올해 4.16 해외 연대에서 추모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유 작가님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그 해연에서도 이제 다른 단체들 스프링, 뭐 미시간 세서, 뭐 샌프란시스코 공감하고 구주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16일 그 주말은 한국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그 전주에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4월 9일 일요일 아침 6시에 하고요. 그 시간은 미서부는 토요일 날 오후 2시, 동부는 오후 5시, 예, 그리고 중부 유럽은 밤 11시, 예,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내용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년 동안에 뭐 시민들과 그 사회참사 진상조사위원회 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 방해 세력에 밀려서
진상규명도 별로 안 되고 책임자 처벌도 별로 안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참사 9년이 되면서 이런 추모 행사를 갖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이제 그 시민들이 활동했던 그 내용들, 그 동영상이 상영될 거고요. 그리고 그 유가족 분이신 그 피해자 학생이 문지성인데, 지성 아버님이 416 TV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 그 팀이 지난 그 몇 년 동안 준비해 오신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지금도 작업 중이고요. 10주기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실 예정인데, 이 지성 아버님을 모시고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가질 겁니다. 그 추모제에서, 온라인 추모제에서.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가족들은 9년 전 그날의 다짐대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의 책임을 위해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을 비롯한 사업들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 같지만 그래도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며 끝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받는 것에 더욱 힘쓰며 그 걸음들을 함께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4월 16일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억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뉴저지 에디슨에서는 지난 4월 2일 에디슨 H마트 앞 잔디밭에서 있었고요. 예, 이게 4월 2일 그 기억식 했던 사진이고요. 4월 23일 오후 2시 필라델피아 첼튼햄 H마트 주차장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4월 15일 토요일 2시에는 캐나다 빅토리아 이너하버 비지터 센터 앞에서 9주기 세월호 추모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LA에서는 4월 15일 오후 1시 30분에 세월호 9주기와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월셔 임마누엘 교회에서 세월호 판화 전시회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팀에서는 지난 4월 2일 오후 2시에 화랑유원진의 생명안전공원 부지 내에서 4.16 생명안전공원 4월 예배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뮌헨 사람들의 세월호 참사 9주기 위령 미사가 4월 16일 오후 6시에 세인트 마이클 성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노스캐롤라이나 진실희망연대에서도 지난주 모여서 세월호를 기리고 또 요구사항을 이렇게 게시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18일 미 동부 시간 기준 화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지난주에 이미경님 나와서 소개해 주셨죠? 영화 네. 장기자랑 온라인 상영회가 있습니다. 세월 사람 평화 해외연대에서 주최합니다. 네, 그 밖에 여러 나라, 여러 도시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5일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의 다큐 영화 장기자랑이 전국적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4월 5일 이제 개봉한 거죠. 이에 앞서 용산 CGV 극장에서 공식 첫 VIP 시사회와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날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지난 인터뷰했던 우리 영만 어머니 이미경 배우님께서 직접 취재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들의 소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범이 엄마 최지영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자랑 영화 4월 5일에 개봉합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아무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번 곽수인 엄마 김영희입니다. 이번에 저희 다큐 영화 장기자랑 나왔거든요. 그동안 연극에서 봤을 때
가깝게 느껴지는 엄마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부끄럽기는 해요. 저희가 카메라가 처음에는 해서 좀 꾸밀라고도 했는데 한 3, 4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잊어먹었어요. 저 사람은 그냥 장식품이고 원래 있던 사람이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글쎄 영화 감독이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보통 우리 여기 있는 이웃이구나, 엄마들도 똑같구나,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저희와 좀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들이 세월호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참 잘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시는 어떤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좀 많이 봐주시고 늘 홍보해 주시고 우리 모두 힘내서 끝까지 진상규명 가보자고요. 파이팅! 우리 장기자랑으로 4년 동안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거든요. 근데 모든 다큐멘터리, 4.16 다큐멘터리는 어둡다고만 하는데 우리 장기자랑은 그렇지 않아요. 울다가 웃다가 함께 할 수 있는 장기자랑이라서. 안 보셨다고요? 보셔야죠. 제 손 잡으실래요? 자, 우리 장기자랑 보러 같이 갈까요? 가요.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3반 정혜진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일을 함께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2017년부터 연극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5번째 작품으로 들어가기는 한데 세 번째 작품이었던 장기자랑을 다큐 영화로 만들었어요. 오늘 시사회, VIP 시사회, 기자 시사회 있었는데 저희 그곳에서도 공연을 잠깐 했답니다. 여러분께 못 보여드려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없고 아주 밝은 어머님들의 좌충우돌 성장기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최윤민 엄마 박혜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족극단 누란이번에 단장으로 새로 뽑혔습니다. 박수! 박수! 미국에 계신 우리 세월호 가족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저는 지금 용산에 나와 있어요. 저희 오늘 기자 상영회하고 VIP 시사회 하고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관객한테 인사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전에 보신 분들이 되게 감명 깊었다고 막 눈물도 많이 흘리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연출을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서울시 용산에서는 영화 장기자랑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5일 날에 우리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 어머님들이 연극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화 장기자랑이 4월 5일 날 전국적으로 개봉이 되는데요. 미주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혹여 미주에서 개봉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꼭 한번 관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노란리본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게 나오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봐주세요. 안녕.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 세월호 가족 여러분. 저는 다큐멘터리 장기자랑의 감독 이소연입니다. 예전에 장기자랑 줌으로 보셨을 때 옆에서 줌물도 촬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이제 완성해서 4월 5일에 개봉을 하게 됐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극단, 최고의 미녀들만 모였다는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 단원들의 맞죠. 아름다운 모습들을 제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들 잘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어머니들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장기자랑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봤거든요. 너무 감동이라고 이러시면 안 돼요. 좀 사인 좀 해주세요. 지금 이러시면 어둠은 빛을 있게 하고 결핍이 충만을 만들고
상처가 치유를 불러옵니다. 너무나 아팠고 힘들었던, 그래서 나은 미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넓어진 세상이 있습니다. 아파야 한 뼘 더 크듯 어머니들의 성장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